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일깨운 화가 김홍도. 홍도야, 거기서 뭐하니? 어머니는 김홍도에게 다가갔어요. 김홍도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 그림이었지요. 너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김홍도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숯을 들고 다니며 담벼락이나 바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숯이 없을 때에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지요. 우리 홍도는 꼭 그림을 그리려고 태어난 아이 같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김홍도를 불렀어요.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문인 화가이신 강세왕 선생님께 네 그림을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린 그림을 챙겨두렴. 김홍도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 새로 그려야 되겠다. 김홍도는 등불을 켜고 종이 앞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리지? 아, 그래. 개울에서 물고기 잡는 아이들을 그리자. 선생님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머니는 강세왕에게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타고난 재주가 보통이 아닌걸. 잘만 가르치면 훌륭한 화원이 되겠어. 강세왕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주가 있는 아이로군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틈틈이 그림 공부를 시키지요. 김홍도가 그림 공부를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어요. 김홍도는 나날이 그림 솜씨가 좋아졌지요. 하루는 언젠가 장터에서 보았던 닭싸움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닭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한 그림이었지요. 이제 김홍도는 누가 보아도 그림을 썩 잘 그리는 재주꾼이었어요. 김홍도는 뛰어난 그림 솜씨를 인정받아 도화서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도화서는 나라에서 쓰는 그림을 맡아 그리는 곳이에요. 화원과 그림을 배우는 생도를 두고 있었는데 김홍도가 생도로 뽑힌 거예요. 김홍도는 도화서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생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림 솜씨를 마음껏 펼쳐 보였어요. 참 대단해. 그림 솜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쓰고 시와 음악에도 두루두루 솜씨가 있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 됨됨이도 훌륭하고요. 도화서 사람들은 김홍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번에 김홍도가 새로 화원으로 뽑혔습니다. 김홍도는 무척 기뻤어요. 화원들도 다가와서 김홍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축하하네. 나는 자네가 화원으로 뽑힐 줄 알았어. 정말 열심히 했잖아. 김홍도는 곧바로 강세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에 화원으로 뽑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허, 자네가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한 덕이지. 정말 잘 됐네. 강세왕은 김홍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김홍도는 화원이 되자 더욱 바빠졌어요. 나라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맡아서 그려야 했거든요. 그 가운데는 궁궐에서 벌어지는 잔치 모습이나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김홍도는 도화서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하지만 김홍도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말 그리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화가들은 중국 그림을 흉내내서 그리고 있어. 우리만의 빛깔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김홍도는 강세왕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강세왕은 빙그레 웃더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게, 그림은 저 연못처럼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자네 마음을 연못처럼 맑게 하여 거기에 비친 세상을 그려보도록 하게. 다음 날 김홍도는 강세왕이 남긴 말을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힘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차! 이차! 김홍도가 돌아보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젊은이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김홍도는 씨름판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아,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가.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이 씨름판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김홍도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풍속화, 씨름이랍니다. 며칠 뒤 김홍도는 길을 가다가 글 읽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서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예요? 훈장님은 회초리를 들어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러자 아이는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지요. 김홍도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것이 바로 풍속화, 서당이지요. 김홍도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모두 그림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요. 김홍도는 길거리, 논밭, 나루터, 대장간, 빨래터, 우물가에서 만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림에 담았어요. 또 김홍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도 제대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산과 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나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깊이 있게 그리고 싶어. 어느 날 임금인 정조는 김홍도와 김응환을 불렀어요. 네, 그대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지금 곧바로 길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금강산을 그려와 줄 수 있겠소?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금강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소. 그대들의 솜씨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오. 김홍도는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홍도와 김응환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달아날까 마음을 졸이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그렸지요. 이렇게 그린 금강산 그림은 무려 100장이 넘었답니다. 금강산 그리는 일을 잘 끝낸 김홍도는 연풍이라는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으로 가게 되었어요. 백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김홍도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을을 다스리는 일이 바빠서 그림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할 일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리는 거야. 김홍도는 현관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림에 담았지요. 김홍도에게 그림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척 많았어요. 하지만 김홍도는 억지로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았어요. 문득 그림이 그리고 싶어진 김홍도가 막 붓을 들 무렵에 이웃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왔어요. 화원님, 저희 대감님이 그림을 부탁한다고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김홍도는 심부름꾼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림을 그리려는데 왜 흥을 깨느냐? 나는 속된 양반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게. 김홍도는 정말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던 거지요. 어느덧 김홍도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60살이 가까워 왔지요. 김홍도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김홍도는 건강이 나빠져 자주 앓아 누웠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답니다.